를 갖고 준비한 역사의 만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동양화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믿으시는 건 아니시죠? 네, 보조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쪽으로 자 주시는데요. 이제 1번 그림을 주시면 됩니다. 1번 뒤에 세. 네, 제가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작권이 있어서 뭐 블로그나 이런 데는 이제 가시면 안 되고요. 배포는 안 되고요. 모든 가이드분들이 제 가방을 이제 훔쳐가서 이 그림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이렇게 개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황산벌 전투죠. 여러분 아시죠? 야, 여러분 아시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과를 구분하는 기준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이 부시 지배하는 사회, 양반 사회였고 선비 사회였고 일본은 칼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일본과의 역사가 역사 왜곡의 문제라든가 지금의 뭐 독도 문제라든가 많은 것들이 오고 가는 그 기준이 그 시작점이 바로 황산벌 전투입니다. 자, 백제의 5천 결사대, 신라의 5만 결사대가 있었느니 그 백제의 계백장군과 신라의 그 김유신 장군이 있었죠. 자, 맨날 5천 결사대가 이겼습니다. 승리를 합니다. 아니 5만 결사대라고 하는 신라는 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이 하나의 방책을 생각을 했는 것이 바로 그것이 화랑도입니다. 이 화랑도 거기에 자기 조카뻘 되고 있는 그 관창이라고 하는 16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에게 계백의 목을 따오라고 보냈죠. 그래서 말을 타고 진영군 쪽으로 백제의 그 계백의 목을 따라 달려갔습니다. 딱 도착을 해서 한마디 소리를 지르죠. 계백아 나와라! 막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갑자기 안에서 계백이 듣다 못해 아니 왜 밖이 저렇게 소란스러운겨 하면서 밖으로 나와서 얼굴을 딱 맞닥뜨려 보니 애게 16살 되밖에 안 됐다 이거죠. 애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라고 보내버리죠. 그랬더니 다시 김유신 장군이 이 관창의 그 모습을 보고 다시 계백의 목을 따오라고 하며 다시 계백 진영군에 다시 들어가니 그때 이제 계백이 그 관창의 목을 잘라서 그 목을 말 안장에 매달려서 신라의 김유신 장군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의기소침이 있었던 5만 결사대가 아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 사기를 불러일으키는 그 방책이 바로 김유신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산벌 전투라고 하는 것은 서기 660년대에 일어났던 그 전쟁이며 거기에서 백제는 결국에 멸망을 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황산벌 전투가 마치고 나서 이 백제는 멸망을 하고 백제가 바로 배를 타고 노를 젓지 않고 흘러 내려왔더만 바로 도착한 그곳이 여기 지도에 보이시죠?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 보고가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최장거리가 180km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기 북해도 쪽으로 지금 이 북해도라는 땅을 이 위쪽에 터널 위쪽으로 갖다 붙여야 되고요. 여기 우리나라가 있다면 여기서 부산 쪽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라서 배를 타면 3시간 정도 만에 도착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백제가 배를 타고 흘러 들어온 바로 이곳이 백도라고 해서 그 지명 이름이 한자로 하자면 백제가 들어온 길이다 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모지해변이에요. 그리고 손정희 회장님께서 만드신 그 바로 그 유명한 후쿠오카 돔 들어보셨죠? 일본 최초의 개폐식 돔입니다. 이 행사가 있을 때 또 이 야구단의 승리가 있었을 때 이 개폐식을 이제 열어주는데 약 60%가 열리면서 돈은 한 1,000만원씩 드는데요. 이 문 한 번 여는데 한 1,000만원씩 듭니다. 약 60%가 딱 열리게 되면서 그 유명한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그 콘서트를 했었던 그 곳이 바로 손정희 우리 제일교포 2세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높게 자리를 잡으셨던 그곳이 백도 지역입니다. 자, 그 백도를 딱 들어와서 백제가 바로 이곳에다가 터전을 잡으려 하니 이 부산 쪽과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어서 도저히 이곳에서는 터전을 잡기가 힘들다. 여기서부터 조금은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우웅본이라고 하는 구마모토라는 지역이 나오죠. 아소산 폭발했죠. 아소산 아시죠? 네, 그곳이 바로 웅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 보면은 곰이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웅본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을 이곳에다가 지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터전을 잡으려고 봤더니 너무나 가까운 이 우리나라의 거리가 너무나 무섭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배를 타고 이 세토네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바로 여기까지 도착을 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나라라고 하는 지명을 따서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의 아스카라고 하는 문화를 꽃피워내 일본 최초의 나라를 건립한 그때 그 시절이죠. 여기에서 동대사라는 절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 왜? 일본은 옛날부터 그 신토라고 하는 종교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바람의 신도 있고 태풍의 신도 있고 바다의 신도 있고 모든 것들에는 신이 곁들여져 있다는 그런 토속 신앙이 있어서 이 정화조에다 그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 있게 비나이다 이렇게 종교를 자리 잡았는데 갑작스럽게 일본에 자리 잡은 그 종교가 우리나라 백제부터 들어온 그 성덕제자에 의해서 불교를 받게 되죠. 그때 불교를 받은 일본이란 그 나라에서 귀족들과 귀족들이 싸움을 하는데 이쪽은 받아들이자, 이쪽은 불교를 받아들이지 말자. 그러면서 약 49년 동안의 전쟁을 펼치면서 마지막에 성덕제자가 뭐라고 했죠? 예, 아이고 짜증나. 정말 이 종교 그냥 합쳐. 일본은 신불습합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여기에서 일본은 신사 갔다 절에 갔다 절에 갔다 신사 갔다 1월 1일날 신사 절이나 가서 내가 한 해 동안은 아무 탈 없이 지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참배를 하고, 내가 결혼식을 할 때는 신부님을 초청해서 내가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장례 문화를 치를 때는 절로 들어가서 납골을 하고, 이렇게 일본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불교 전쟁으로 말미암아 동대사를 짓게 되면서 그 볼일을 다 봐요. 그 커다란 비로전압을 하나 건립을 하는데 모든 인력과 모든 비용과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심이 굉장히 흉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천연두라든가 이런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의 수도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바로 옆쪽에 있는 교도라고 하는 곳에다가 평안, 여기 보시죠. 평안, 내가 편안해야 돼요. 내 마음과 편안해야 돼요. 평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 해안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교토입니다. 교토에서 1000년의 역사가 시작이 되던 그 시점이 일본에서는요 바로 그동안의 천황의 역할이 허수아비처럼 되었다는 그 중심 하에 사무라이 세력들로 말미암아 일본의 정권 다툼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을 침범하게 되었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홍신수길이라고 하는 이 작자죠. 일본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늘과 같은 신이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정말 왜 원수와 같은 놈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와 왜 이렇게 원수가 되었을까 하며 명랑해전을 보셨을 겁니다. 보셨죠? 안타까운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이 임진왜란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까? 그 배경이 안 나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동안에 일본이란 나라는 이 섬나라 땅을 전부 다 영주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모두 사무라이 영주와 함께 전부 다 이 땅을 하사를 하고 너가 여기에서 다스려라, 너가 여기에서 다스려라 하면서 다 줍니다. 근데 홍신수길이라고 하는 이 작자가 정말 바늘장수부터 시작한 작자예요. 옛날에는 이 신분 제도를 갖다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사농공상이었어요. 일본은 사무라이, 일본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비사자입니다. 그 사농공상 제도에 의해서 딱 보자면 마지막에 사농공상이죠. 마지막 상자는 지금의 만약에 CEO라고 하는 그런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가장 핫바리 직업이었던 거죠. 자, 홍신수길은 바늘장수 정도밖에 안 되는 핫바리 직업을 가진 작자입니다. 근데 천하통일을 했어요. 근데 천하통일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내려오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곳을, 나의 이 이목을 전부 다 대회로 보내기 위해서, 시선을 대회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는 대륙의 땅을 침범하기 위해서 그 명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목적 하나로 들어온 것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사무라이에 여러분들에게 특권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바로 첫 번째가 기리스대 고민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직결 심판자입니다. 바로 일본의 저력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연극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결 심판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마스크를 하시고 계시는 우리, 제가 성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사무라이 해주십시오. 네, 사무라이 해주십시오. 네, 네, 하이. 자, 그리고 제가 사무라이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기 중앙에 계시는 대장쟁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장쟁이십니다. 자, 저와 사무라이가 좀 싸움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칼이 세냐, 내 칼이 세냐, 싸움의 시작이 지금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장쟁이에게 찾아가서 나의 강철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강철검을 만들어 몇 월 며칠까지 꼭 만들어야 돼. 알겠죠? 네. 하이. 하이. 자, 그리고 그 강철검을 제가 받아서 그 곳에 이제 도착을 하죠. 그리고 사무라이와 그 칼을 꺼내서 싸움을 딱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네. 자, 예, 굉장히 많이 왔어요.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칼을 빼서 휘둘른과 동시에 갑자기 저의 칼이 동당 부러지게 되면서 상대의 사무라이 손에 저는 칼에 목이 베어버리고 저는 죽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저는 반대편 세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저는 죽었어요. 저의 자녀분들은 전부 다 자손들은 저기 사무라이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억울해서 못 갑니다. 자, 산업공상이에요. 사자가 가장 강했습니다. 사무라이가 강했어요. 저 핫발의 직업을 가진 대장쟁이 주제에 칼 제대로 하면 못 만들었어? 자, 찾아갑니다. 문을 두들겨요. 똑똑똑. 이 칼 누가 만들었어? 야, 가니까 갑자기 화장실 가서 안 계시고요. 자녀분이 갑자기 아들이 있죠. 앉아 계십니다. 아들이 이게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아버지 나와보라 그래. 아버지가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 순간 내 사무라이, 내 자손도 사무라이죠. 사무라이 신분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무라이의 손에 바로 그 대장쟁이 아버지는 목이 날아가고 맙니다. 이게 바로 직결심판이죠. 그때 그 목에 달아난 그 자손분들, 아드님, 따님들은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단 한 가지, 칼 하나 잘못 만들었던 이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 지금부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될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매일 칼을 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칼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 시쇼캔메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시쇼캔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뒤쳐져가고 10년 우리가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 지금의 이야기가 우리가 왜 자꾸만 강대국에 밀려가는 그 정신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요타에 밀리고 소니에 밀리는 거예요. 이 시쇼캔메 정신 하나가 바로 일본의 그 저력입니다.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분, 자손분들 어느 분들에게도 한 개씩 하나씩 좀 일깨워 주셔야 우리가 조금 더 선진국으로 더 앞장설 수 있어요. 도요타 정신에서, 도요타 자동차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시킬 때 바로 이 사무라이 정신의 이 시쇼캔메 정신을 발휘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직결심판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성씨를 가질 수 있었다. 모든 산업공상 신분제도에서 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무라이였어요. 근데 그 농사꾼, 공장에서 일하시는 이런 일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장사꾼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름도 하나 없었어요. 이제 이름을 갖기 시작한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기 시작한 때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또 연극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쪽에 계시는 우리 여기 회원님께서 정말 일본 대대의 저 이름을 잘 짓는 장면가십니다. 자, 그리고 자, 마스크를 쓰신 분, 자, 계시죠? 네, 자, 직업을 농사꾼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이 농사꾼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자 받기 위해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이름을 자 짓기 위해서 네, 장명소로 들어오셨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왔냐? 예, 저는요 지금 밭 중간에 삽니다. 그래? 너 이름은 다나카상이다. 보이시죠? 밭전자의 가운데 동자예요. 다나카상이다. 네, 공항 가야 되겠습니다. 공항 바로 가겠습니다. 다나카상입니다. 밭 중간에 산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중간에 계시는 우리 이 사무라이 저 칼을 만들어주신 대장쟁이 분에게 이제 갑니다. 네. 이름을 지어달라고 지금 찾아왔어요. 얘 너 어디서 왔냐? 얘 저는요 지금요 산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살아요. 예, 뇌산자의 입구자를 씁니다. 야마구치상. 예, 야마구치상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제일 나이가 제일 굉장히 어리신 분 있죠? 제가 성함을 모르겠어요. 네, 청년분. 예. 자, 성함을 자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겠어요. 자,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자, 이름을 지어달라고 좀 찾아왔어요. 너 지금 어디서 왔냐? 예, 저는요, 이 우물가였잖아요. 거기 우물 말고 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예, 돌도 있어요. 그래, 너의 이름은 이새끼상이다. 이새끼상이다. 나갑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 중간에 우리 대한항공에 전화를 한번 넣어주시고 지금 공항에 우리가 늦게 도착하도록 비행기를 태워주실 여기 힘을 써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네, 손을 한번 번쩍 들어주십시오. 안 계세요? 네, 주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무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름이 없으셔가지고요. 지금, 예, 장명소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 너 어디서 왔냐? 예, 저는요, 잔디밭에 살아요. 저 황거 근처에 살아요. 예, 저기 가셨잖아요, 황거. 그 잔디밭 그 근처에 살아요. 예, 그래, 너 그 잔디밭에 뭐가 있느냐? 예, 잔디도 있고요. 예, 돌도 있어요. 예, 그럼 너의 이름을 지어주마. 시바새끼 상이다. 시바새끼 상이다. 네. 자, 오늘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시기 전까지 이 이름을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 이름을 제가 지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계시는 회원님에게 이제 이름을 좀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 예, 저는요 저기 산도 있고 밭이 있는 그곳에 살아요. 예. 그래, 너의 이름은 야마다상이다. 밀산자에다가 밭전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야마다상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자, 여기 계시는 우리 회원님에게 이제 이름을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너 어디서 사냐? 예, 저는 마을 중간에 살아요. 너는 나카무라상이다. 그래. 예, 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명찰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뭘 했는지 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웅사꾼이었는지 한발이 바늘정서였는지 사무라이였는지 그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명찰을 보시오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갈 싸움 좀 그만하고 이제 학교를 좀 가자고 합니다. 네, 미나상 가꾸니 이키마스네 학교에 갑니다. 자, 센세이가 선생님께서 슈세키어 도리마스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슈세키어 도리마시타라 요비마시타라 미나상와 테오 아게테 그다사. 손을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카상 하이 학교 오셨습니다. 예. 나카무라상 하이 오셨습니다. 야마구치상 하이 오셨습니다.
이세기상 예, 오셨습니다. 시바세기상 결석이 오늘 시바세기상 땡땡 아, 가수 시바세기 개새끼 됐네. 시바세기상 오늘 결석입니다. 네. 결석이었어. 네, 결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학교를 안 오셨어요. 왜? 아, 세인세이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사무라이 특권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칼을 차고 다니는 특권이에요. 해외여행 다녀보셨죠? 해외여행 가셨죠? 아니 어떤 나라는 가면 오른쪽 통행하고 어떤 나라는 왼쪽으로 통행하죠. 그것이 바로 칼을 차고 다니는 것 때문에 중세지방으로 가봅시다. 중세지방에 마차가 있고 마부가 있고요. 엘리자베스 2세가 있어요. 여왕님이 계십니다. 그때 우리 계시는 자 여기가 이제 저 마차를 이제 끄시는 이제 마부세요. 마부. 자 그리고 옆쪽에 계시는 우리 분은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이 앉아 계십니다. 와 주무십니다. 예. 자 여왕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마차를 좀 몰고 이제 마부가 이제 가고 있는데 손을요, 예, 이 손에 채찍질을 딱 들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커브를 돌기 위해서 가는데, 이 채찍질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막 칩니다. 막 달려라 하면서, 굉장히 가해줍니다. 그때 바로 이 옆쪽에 앉아 계셨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이 이 채찍질을 맞고, 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셨습니다. 예. 도착했는데 이 마부가 옆을 딱 바라보면서 이 마님 이제 다 왔습니다. 벌써 이제 옆쪽에 앉아 계셨던 여왕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차 마부의 그 위치와 이 여왕님의 그 위치를 바꿔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지방부터 내려왔던 마부설의 원리가 돼서 우리가 왼쪽으로 통행하는 나라가 거의 이제 왕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치하에 있어서 우리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지배를 당하고 하면서 왼쪽에 통행하는 일본에 방해를 주지 말아라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통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철도 깔아줬죠. 철도 깔아줄 때 우리가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문이 다 열리는데 바로 2호선부터 시작해서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 동서남북이에요. 정말 이 오른쪽으로 열렸다 왼쪽으로 열렸다 기준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 시대 때 이것을 전부 다 바꿔놓고 싶었지만 그것을 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역은 신도리역입니다. 내리시는 오른쪽입니다. 딱 하는데 다음 역은 바로 또 왼쪽으로 열리고 하면서 오른쪽 왼쪽이 너무나 헷갈릴 시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그 사무라이의 3대 특권 중에 또 하나이며 우리가 일본 사무라이에는 또 할복이라는 자세가 있죠. 네, 할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요 이 백제가 여기 이 종대사가 있는 이 나라라는 곳까지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아유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 야 바로 우리가 백제와 싸워서 백제가 신라와 싸워서 우리가 백제가 멸망한 그 이유가 뭐냐 이 신라가 가지고 있었던 화랑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것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싸울에 비의 어원에서 나왔다고 해서 사무라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본의 이제 할복이라는 자세가 그것을 통해서 만든 것이 친전. 해서 친전이라고 한자를 써서 친절하다. 흰세지다 라고 해서 모든 할복은 배를 이렇게 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배를 가르는 것은 한 방에 얘가 눈을 감을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 이 목을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를 위한 배려를 해주는 친절하다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인세지다 라고 하려는 친절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에 계시는 이 풍신수길에 임진을 안에 가담을 했었던 오른팔과 왼팔이 있었느니 바로 이 작자들이죠. 예, 여러분들 이분은
이분은 고니시 유키나가, 이분은 가등정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가등정정, 구마모토의 영주가 됐어요. 왜? 임진왜란 안에 수미양가의 성적표를 매기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 초등학교, 지금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지만 국민학교 성적표에서 수미양가 받았죠. 바로 임진왜란의 성과급으로 받았던 그 급입니다. 계급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받은 그 영주가 그때 당시에는 돈으로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땅으로 하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마모토, 여기 운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하사를 받게 되면서 구마모토 성을 축조를 하게 되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정말 축조술이 기가 막히게 뛰어난 사람들을 전부 다 인질로 잡아다가 여기에서 시다바리를 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다바리.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그 한양까지 침범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바로 보름도 걸리지 않는 채 바로 진격을 하는데, 부산으로 들어가서 둘이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라이벌 관계, 그 의식 때문에 몹시도 이 전쟁을 격하게 하면서 한양까지 몹시 올라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선조가 도망갔어요. 어머나, 일본이 너무나 놀란 사실은 뭐냐면, 모든 영주들, 모든 성의 안에 있는 영주는 성 밖을 나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할복을 하거나 내가 불태워주거나 그러기는 하여도 절대적으로 일본 이 영주가 도망가지는 않았는데, 일본은 놀랐던 게, 한국의 그 한양이란 곳을 이제 조선을 침범했을 때 한양을 갔더니 선조가 없는 거예요. 선조 어디 갔습니까? 신의지로 도망을 갔죠. 그 신의로 도망가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픕니다. 배고파. 밥 좀 갖고 와봐. 그랬더니 신하가 물고기를 마리 잡아왔습니다. 그 물고기를 먹다가 그 빛깔이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맛있다 하여 그때 한마디를 던져버렸죠. 야, 이 물고기 이름 뭐냐? 이 물고기 이름 무기라고 합니다. 그래? 그 무기라는 그 이름이 너무나 하찮아도다. 이름을 좀 바꿔서 이것을 은어라고 하자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피난길을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제 그 생선을 다시 잡아오라고 했더니, 그때 그 잡아온 그 생선의 맛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로무기라고 하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짱 도로무기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양이라는 곳이 이렇게 우리가 피난길에 처한 이 선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뭐 어일전쟁이며 뭐 이런 전쟁의 피해를 우리가 받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옆쪽에 있는 이분은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해서 나가사키 짬뽕으로 유명한 바로 이곳에 원자폭탄 맞았던 이곳에 바로 영주가 됐죠. 천주교를 믿고 있었고요. 근데 일본이란 나라가 1600년도에 천주교를 전파하는 성교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교회, 뭐 천주교, 성당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신도자들이 전부 다 갑작스럽게 순교자의 그 처형을 만들게 되죠.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시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하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천하통일을 한 내가 최고야. 근데 하나님을 믿어? 그놈이 누군데? 하면서 바로 천주교를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 지나가는 그 길목에다가 십자가를 올려놓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바로 이 천주교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고, 바로 밟지 못하는 그 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박해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90도 100도 정도 되는 그 물에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사람을 고문을 시킵니다. 죽지 못할 만큼.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일본 사람들은 저기 있는 저 90도 100도 정도 되는 그 물들은 그 뜨거운 지옥이다. 우리가 천당이 아니고 지옥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은 천주교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일본은 지금의 현재 전체 인구의 5% 정도밖에 차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천주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는 곳도 오와쿠다니 계곡, 지옥 계곡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그 물의 온도가 바로 우리가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온천을 할 수도 없는 그럴 만큼의 아주 뜨거운 지옥과 같은 곳이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니시 유키나가가 천주교를 믿고 있었고, 바로 반대편에 있던 이
저기 가등청정은 바로 불교이었었다. 근데 이 가등청정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캐지나 칭칭단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민요가 우리는 깽가리 치고 노래 불렀던 그 노래이겠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옛날에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제 우리가 조선의 그 시대 때 바로 일본 사람들이 코 베어가 비벼갔어요. 왜? 처음에는 목을 베어갔지만 그 목이 다 일본으로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되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내가 거기에 대한 하사를 받아야 되는데, 수음이한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와 코를 베어가는 그런 양반까지 갑니다. 자, 거기에서